자,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뭐 진흙탕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책이나 좀 잠깐 들춰보려고 왔습니다. 하다가 여러분한테 조금 견문을 넓혀드리려고 제가 한번 책을 같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참 이 책이 2018년도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책 제목은 안 보여드려야지. 자, 그런데 보면은 갑자기 막 여러 가지 형태 뭐 화원들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면 단순히 이 책이 중국어로 써 있다고 해서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을 갖다 조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호두가 갑자기 빨간색이 보이죠? 레드 월넛이라고 하는데 원래 품종명을 로버트 리버모예요. 요 품종 호두 빨간 색깔 예쁘죠? 빨간색 말고 브라운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밤색의 계통도 있어요. 품종을 좀 여러분한테 뭐 좀 보여드리고 이거저거 지식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요. 요거는 요런 경우는 여기 지금 큰 나무들은 방풍림입니다. 방풍림.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것들이 작은 아이들이 이제 사실 실제 호두 과원들이죠. 이렇게 광활한 평야, 강가 혹은 뭐 그런 데서는 바람이 세게 좀 치는 데서는 방풍림이 필요해요. 얘네는 이거는 터키 거네. 터키에서 천년된 나무, 천년된 호두나무입니다. 얘도 터키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품종 다수학 품종이 예전에 뭐 터키 알타이 품종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알타이 호두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했어요. 터키 알타이 지역에 무슨 호두? 한국 호두, 한국에 무슨 호두? 일본 호두, 일본에 무슨 호두? 품종명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하세요라고 했던 내용이죠. 요 사진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을 쭉 이렇게 도편과 여러 가지를 갖다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성들도 쭉 얘기하고 있죠. 그쪽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심어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 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두 중에 여러분들 제가 심지어는 땅콩 호두라고 했던 얘기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면은 손으로 깔짝깔짝 만지면은 부스러진다 껍질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야 땅콩 속껍질처럼 얇죠. 근데 정말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위에 걸 보세요. 위에 거는 그나마 깔끔한데 얘는 어때요? 드시고 싶으세요? 안 좋죠 좀. 그래요. 여기 품종명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보입니다. 자, 자라는 모습과 재배하는 지역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특성 얘네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조사했다 위도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죠. 요거 막 이건 자갈이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 막 바위덩어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응?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을 옆으로 골라내 버리고 밑에 약간이라도 흙이 있는데 내려 심기를 했잖아. 내려 심기. 즉 물이 좀 고여라. 즉 그 이 지방에 물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그 이후에 재배했는데 옆에는 바위덩이 이제 풀나고 여기서는 좀 관리가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요거 호두 품종별로 뭐 쭉 있는 것들.
호두나무. 사천성에 있는 호두나무인데 참 사람이 들어가도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갔네요. 야, 뻥 뚫렸어도 되고. 사천성의 호두들. 그리고 이 책이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은 호두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 유형, 크기와 뭐 이런 게 전부 다 차이가 나죠. 야, 얘도 참 감숙성의 천년된 호두나무. 호두나무는 굉장히 오래 가는 극초 장기수라고 했어요. 그 품종별로 외형과 내부 종인의 상태, 그리고 성장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 갖다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지와 잎까지 이렇게 이제 특성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뭐 샘플링 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족보까지 쭉, 그리고 건조하는 데들도 이렇게 미국 애들까지 가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족보들 그런 만들어 놓고 있으며, 자, 우리도 조금 더 이제 호두를 갖다가 새로운 품종을 막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좀 더 봐야 합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도입해왔던 나무들도 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또한 새로운 품종을 좀 들여놔야 할 것 같아서 자, 한번 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품종을 뭐 선택해보고 그리고서 몇 가지를 찍어가지고 쫓아가보기가 좋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위도 때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어디까지 어디에서 이렇게 썼다 찾아가기 좋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뭐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사진을 보고 품종명을 보면은 그러면은 아 얘는 좀 어떻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잖아요. 얘는 보면은 봉합선이 굉장히 굵죠. 그리고서 호두에 봉합선이 두꺼우니까 껍질도 두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호두살이 깨져서 나오고, 그리고서 사실상 출입률 호두살만의 무게가 좀 가볍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분의 1태, 그러니까 반태호두라고 하죠. 완태호두, 온전한 상태의 호두를 갖다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반태호두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뜻이죠. 그나마 반태호두가 나온다는 뜻은 이 껍질은 두꺼운데 경막은 발달돼 있지만 내부의 주름벽 있죠. 내부의 주름벽은 제법 태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수꽃의 모습. 호두 수꽃 모양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그렇게 아주 좋은 품종 같진 않죠. 얘네는 그런데 살짝 보면은 껍질이 조금 얇아요. 얇으면서 봉합선도 조금 더 가늘죠. 얇아서 좀 쉽게 열릴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이런 애들은 출입률이 60.5%고 호두 외인이 비교적 충실하고 두께가 제법 두껍네. 그래도 여기는 12.5 그렇게 3.6cm 약간 타원형 길쭉하구나 하고서, 그리고
합격이 3.4 약간 뭐 이런 식입니다. 얘도 겉껍질이 너무 이제 곰보처럼 돼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 보면은 모서리에 세척이 잘 안 되죠. 세척이 잘 안 되면 여기 약간의 습만 있어도 곰팡이가 끼고 그리고서 이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것. 껍질도 깔끔하고 봉합선도 좀 얇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게 호두 암꽃이죠. 눈이 나오면서 이렇게 열고 있어요. 뭐 호두 품종명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느 지역 어떻게 특성 쭉 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참고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얘도 뭐 나무가 좀 크네. 꽃이 있고 열매가 맺히느냐 뭐냐. 여기 대나무가 많은 지역이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쭉 이제 막 여러 가지 쭉 넘어갈게요. 뭐 무슨 일이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했네요. 이게 2013년도에 조사를 했던 내용이네. 2018년도 2차 여기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요. 뭐 상당히 많은 기간 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좋을 만한 거 이런 식으로 몇 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서 몇 호와 몇 호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못하겠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음 품종은 어떤 걸 갖다가 도입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면은 나무의 크기를 또 봅니다. 그리고 열매 결과물을 그리고 결과물이 매달려 있는 모양, 그러니까 풍산성이죠. 즉 관리성, 나무가 얼마나 크느냐 관리성이고 상품성이고 그리고 생산성이에요. 생산량을 갖다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뭐 있느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기후나 토질 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맞겠다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조금 답이 나오죠. 단순히 품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자료들 책자들을 보면은 그냥 호두 품종을 뭐 단순히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와 개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요런 거는 껍질 제법 깔끔한데 이렇게 까만 이유는 뭐냐? 오늘처럼 비 오는데 이제 열매가 떨어졌어요. 열매가 땅에 떨어졌는데 수확이 이제 채집이 늦은 거죠. 그러면은 저렇게 변질이 됩니다. 요런 애들 제가 실령 호두나무를 갖다가 굉장히 좋은 일본의 실레이 품종인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가장 단점으로 보는 게 바로 요 봉합선의 돌출부입니다. 꼭 실령처럼 생겼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돌출이 봉합선 요철 부위가 너무 세다 보니까 기계 세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그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렸을 때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실령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식으로 좀 봉합선이 매끈매끈한데 요철이 좀
적은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쭉 여러 가지들 나무들. 자, 이 암꽃 피는 거. 얘는 삼과. 열매가 눈 하나에서 세 개가 열리는 게 삼과라고 하죠. 뭐 보통 이 눈 하나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열려요. 그 2차 열매 말고요. 얘는 쌍과, 그러니까 두 개가 열리잖아요. 얘는 삼과가 열린다.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두 개짜리가 열리는 확률이 몇 프로? 이 품종에서. 그리고 세 개가 열리는 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 비율. 얘는 하나가 열렸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가 열렸죠. 이런 것을 갖다가 품종별로 구분을 하면은 생산량이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가 열린 애보다 눈 하나에서 호두 열매 하나가 열린 것보다 호두 3개 열렸으면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호두나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호두나무 똑같은 조건을 했을 때 품종별로 19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얘도 지금 호두가 3개씩 열리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3개와 1개의 차이. 여기도 그렇죠. 이런 비율의 싸움입니다. 비율의 싸움. 이 새순이 딱 뻗으면서 암꽃 눈이 막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 열매와 함께 같이 나오죠.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순이 싹 벌어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뭐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싹 벌어지기 때문에 보면은 암꽃만 보인다. 그게 아니라 열매와 같이 보입니다. 얘는 가지가 보니까 2차지네요. 2차지라서 지금 여기 짠짠짠짠짠짠짠한 놈들이 딱 올라가면서 보입니다. 특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호두, 사람의 사람 손 크기도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담벼락의 높이와 나무의 크기 뭐 이런 것까지도 비교를 해보면은 품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호두의 품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것도 조사를 했다고도 하지만 전체 다가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얘네들 땄네. 얘네를 땄는데 2개짜리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호두도 마치 밤처럼 이 청피 안에 호두가 2알 들어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호두는 청피 안에 호두 한 알 이런 공식 깨세요. 밤처럼 밤송이 안에 밤알이 여러 개가 들어있듯이 호두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한테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나무를 다 벼버려가지고 아쉬워요. 그분들은 이제 호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에이 쓸모없다고 벼버렸겠죠. 특이 품종인데 그걸 벼버릴 것 같으면 저라도 주지. 제가 좀 키웠을 텐데. 얘네는 벌써 암꽃이 피고 있는데 그 안에 또 뒤에서 2차 개화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빨갛게 지금 숫꽃이 지금 또 숫꽃이 암꽃화 되면서 피어나고 있는 거죠. 홍전환 수술을 하면서. 역시 사진들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얘는 숫꽃 비율이 굉장히 높죠. 암꽃. 그러면 생산량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됩니다. 자, 쭉 가다가 보면 이렇게 좀 모양이 삐딱삐딱하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참 묘한 호두입니다. 이런 호두도 있고. 이렇게
좀 마른 목골 형태로 생긴 애들도 있고, 길쭉하죠. 이제 무슨 피칸처럼 길쭉한 호두. 이렇게 아래쪽은 동군데 위쪽은 길쭉한 애들. 얘는 이 호두를 갖다가 깠는데 색이 이래요. 호두 안에 색이. 야, 이거 상품성 있을까? 약간 브라운 컬러 계통이죠. 응? 응? 제가 그 레드 호두도 있고 브라운 호두도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꼭 껍질이 막 거북각처럼 이렇게 되는데 안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고서 이렇게 호두에 대해서 또 잠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한 뭉치로 이렇게 했네. 열매네. 얘들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한 철에만 간 거네. 한 철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보지를 않고, 그래서 합니다. 와, 큼직합니다. 아주 뭐 사람 사이즈하고 비교해서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얘네도 지금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사진으로도 보여도 막 물에 젖은 것 같죠. 이게 장마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슨 탄저병이냐 뭐냐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 뿌리가 침수되는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꽃이 피고 하죠. 이런 것들. 다음에 어떤 품종이 우리한테 잘 맞을까 하고 보는 것도 그냥 무작정 뭐가 어떻대가 아니라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강수량 뭐 이런 것을 쭉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청피를 갖다 새끼들 말이야. 뭐 1호, 2호, 3호, 4호, 5호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호두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뭐 이제 수확기가 다 됐네요. 수확기 갈라지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을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단순히 이 중국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조사한 외국의 것, 다른 나라의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못 들어본 호두 품종 이름이잖아요. 호두 품종 이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기네들 조사했던 내역들, 방식들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호두는 단순히 호두 이게 아니라 수많은 품종이 있고 수많은 특성이 있고 수많은 품종과 특성을 갖다가 어떻게 교합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또 만들어내서 해외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라는 것,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어느 나라 어떤 품종이다 이거보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는 품종을 자꾸 개발해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품종 뭐 열린 풍요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즉 제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품종을 갖다가 교잡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에 맞는 품종을 만들 텐데, 그때 이 나고야 의정서에서 부분과 모본의 근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국의 열린과 풍요 그 변종이에요 라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품종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중에 농가들에서 모분과 부분을 갖다가 외국 걸로 제가 하다 보면 로얄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함정이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뭐 품종 좀 하는 거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